처음 실행시키면 일을 하면 되는데, 크게 위에는 프로젝트, 밑에는 패밀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위에 부분에는 있는 거는 프로젝트를 최근에 열었던 것들이 위에 떠. 그래서 이 프로젝트 1, 프로젝트 1은 오전번에 내가 수업을 했던 내용이 여기 뜬 거야. 요것만 가지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그다음 밑에 패밀리도 파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패밀리를 최근에 열었던 것들인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 내가 패밀리를 따로 건든 적이 없어서 얘는 기본으로 있는 것만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좀 잘리긴 했는데 옆에 보면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튜토리얼 동영상들이 있어. 뭐 시간 있는 사람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는 것도 가볍게 봐. 너무 심중하게 보지 말고 가볍게 쭉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열기, 세로 작성, 시공 템플릿, 건축 구조, 기계 템플릿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 열기는 그거지,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서 여는 거야. 그래서 요거 딱 클릭하면 그렇게 창 뜨고 내가 해당되는 레벨 파일 선택해서 열면 돼, 그냥. 그리고 나머지 새로 작성하는 부분은 클릭해보면, 자, 요 템플릿을 물어보지. 자, 여기서도 템플릿이 있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템플릿이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새로 새 파일을 그냥 여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골라서 열어도 되고, 이 템플릿이라는 것은 미리 요 파트에 맞게 설정되어져 있는 파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도 돼. 강의실이 있는데 어떤 강의실은 빔 프로젝트가 미리 설치되어 있고, 어떤 강의실은 책상 의자가 다 설치되어 있고, 우리처럼 캐드나 컴퓨터를 써야 되는 강의실은 컴퓨터에 다 세팅되어 있어. 학생들은 그냥 그 수업에 맞는 강의실에 맞춰서 들어오면 강의 받으면 돼. 예를 들어서 컴퓨터 수업, 나처럼 이제 레빗 같은 컴퓨터 수업을 받으려 되는데 컴퓨터가 없는 강의실에서 한다. 그러면 컴퓨터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준비할 게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할 것들을 세팅을 다 끝내 놓은 거를 템플릿이라고 봐도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축을 하는 거니까 절대 다른 데 들어가지 말고 건축 템플릿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면 돼. 만약에 다른 데 들어가잖아? 다른 걸 들어가는 순간 거기 설정이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내가 뭘 그렸는데 안 보여. 뭘 그렸는데 안 보여. 뭐 이상하게 보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건축 템플릿 설정해서 열면 돼. 그리고 패밀리도 거의 비슷한데 패밀리도 열기 하면 되고 새로 작성해서 열기도 하면 되는데, 패밀리 쪽은 템플릿 개념은 없어. 패밀리는 되게 심플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템플릿이라는 걸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그런 건 있어. 템플릿 비슷하게, 자, 일단 세로 작성을 눌렀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파일들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게 좀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어, 문이라는 걸 선택한,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거기 또 템플릿 비슷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걸 열어서 시작하게 되어 있어. 얘는 정의한 종류가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 개념 매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나중에 좀 들어온 거긴 하지만, 컨셉 매스, 어떤 매스 단위로 뭔가를 디자인하거나 할 때, 그런 걸 하기에 좋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패밀리는 꼭 매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들에 대한 객체들을 만든다고 본다 하면, 이 개념 매스 부분은 어떤 형상을 정리되어 있는 형상이라기보다는 디자인에 가깝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모델을 하는 쪽에 가까워. 그래서 설계 초기 단계 때 컨셉 디자인 할 때는 이걸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살짝 맛만 볼 거고 나랑은 깊게 하진 않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은 전반적인 얘기는 그렇고, 일단 건축 템플릿을 선택해서 일단 10개. 그쪽 자리가 아까도 없던데. 자,
자, 뭐부터 볼 거냐면, 이 로고 있지? 요게, 버전마다 로고가 약간씩 바뀌긴 하는데, 이게 2017 로고고, 요거 딱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 최근 문서들이 이렇게 떠. 최근에 작업했던 것들이 떠서, 내가 뭘 최근에 작업했는지를 보는 것 정도만 봐. 얘를 클릭해서 열지는 마.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클릭해서 여는 거를 비추해,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레빗 같은 거는 이 단일 파일로 뭔가 작업하는 것도 뭐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어, 공동으로 작업하고 협업하고 링크 걸려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는 걸 난 별로 비추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레빗 파일을 열 때는 레빗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시켜 놓고 열기에서 해당 파일 클릭해서 열으라고 해. 그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 얘는 여기서 보이겠지만 얘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한 거라서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뭐 백업 파일이 막 생겨.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레빗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서 기존에 작업했던 걸 열면 열기 들어가서 여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뭐 최근 파일이든 뭐 탐색기에서 레빗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뭐 작업했구나 정도만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모든 프로그램들 다 비슷비슷하게 있지. 뭐 새로 열기, 뭐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 뭐 가져오기는 여기 없는 딴 데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쇄도 있고, 닫기도 있고. 근데 이제 새로 만들기 딱 보면, 딸랑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종류들이 좀 있지. 뭐 프로젝트라든가, 패밀리, 기본 개념 매스, 제목 불러, 주소 기호. 여기 있는 것들이 이 정도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레빗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RVT라는 레빗 메인 포맷으로 저장되는 파일이고, 처음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얘로 열면 돼. 근데 아까도 새 파일 열기에서 뭐 건축 구조 기계 템플릿을 지정했잖아. 얘도 만약에 새 프로젝트 작성하기 딱 클릭하면 이거 물어봐. 어떤 걸로 할 거냐고. 이건 취소할게. 필요 없을 거니까. 근데 나머지 패밀리, 개념S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뜨겠지. 그래서 약간 종류가 다르다는 거라고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다음 열기 같은 경우는 열기도 좀 종류가 있지. 대표적으로 프로젝트랑 패밀리. 자, 레빗은 확장자가 패밀리하고 프로젝트 이 두 가지 포맷으로 둘로 나눠져 있어. 자, 패밀리를 클릭해 보면, 자, 여기에 확장자가 패밀리는 RFA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하면 아래 한번 볼까? 프로젝트는 RVT라고 되어 있어. RVT. 패밀리는 RTE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파일 포맷은 RVT랑 RTE. RTE는 패밀리 파일이라고 보면 되고, RTE는 메인 파일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RTE라는 패밀리 파일들은 여기 새로 열기해서 요 프로젝트 빼고 요 나머지 밑에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RTE야 전부 다. 패밀리라고 보고 있는 거야. 패밀리 종류가 좀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는 레빗 포맷인데 밑에 부분들은 좀 다른 거지. 이 IFC 같은 경우는 그 BIM에서의 공통 포맷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통 IFC라고 얘기하는데 IFC가 빌딩 스마트 협회는 요 로고가 빌딩 스마트 협회라는 국제 기구 국제 단체의 로고이기도 하고 거기서 지정한 포맷이 IFC가 되는 거고 IFC는 를 지원해야지만이 빔툴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조달체 지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빔으로 작업하는데 IPC 포맷을 지원하는 빔툴을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모든 빔툴들은 빔으로 작업하는 프로그램들은 IPC를 다 지원을 해. 그래서 레빗도 마찬가지로 IPC 파일을 열 수가 있어. 뭐 그런 게 있고 저장은 말 그대로 저장이고 다리는 저장하기는 패밀리하고
패밀리하고 프로젝트. 지금은 패밀리는 비활성화되어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라는 거를 열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프로젝트로 저장돼야지 패밀리로는 절대 저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프로젝트만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보면 템플릿이라는 게 있지. 아까 우리 뭐 건축 템플릿, 구조 템플릿 그거 얘기했잖아. 파일 작업했던 거를 템플릿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 그러면 보통 템플릿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면 그 종류에 대한 거에 대한 템플릿을 바로 저장해서 만들면 돼, 사실은.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패밀리, 그룹, 뷰라는 것들을 또 각각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내보내기가 조금 많은데, 자, 레빗이, 그 레빗 자체로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다양한 포맷들을 일부 좀 지용해. 그렇다고 아주 다양한 건 아니고, 좀 관련 있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이 캐드겠지? 캐드 중에 DWG, DXF, DGM 뭐 이런 것들. 요 SAT는 주로 라이노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것을 얘기를 해. 그 다음에 DG에는 마이크로스테이션이라고 그 캐드 같은 오토캐드 같은 게 있는데 영국이나 그 홍콩이나 그런 데서 많이 쓰는 토목에서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어. 단지 이제 확장자만 이렇고 캐드랑 DWG랑 거의 유사해. 거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DWF는 이 뷰어에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PDF랑 거의 비슷해. 내용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건 오토데스크에서 오토캐드나 이런 레빗이나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는 뷰어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이상하게 2013 버전 뒤로는 업데이트를 계속 안 하더라고. 그래서 도면으로 보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재작년에 한양대 수업할 때는 PDF로 안 하고 DWF로 했어. DWF로. 그래서 이걸로 제출받고 체크하고 다 했거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보편화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PDF로 좀 바꿨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보면 되고 FBX 같은 경우는 혹시 3D Max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맥스 쪽으로 보낼 때 FBX로 보내면 돼. 이게 3D 포맷 기준이기도 하고 근데 잘 찾아보면 맥스에는 아마 FBX라는 확장자가 기록이 없을 거야. 근데 화면 열려. 가서 화면 열릴 거야.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는 레빗에서 아니 맥스에서 오픈할 때 가져오기나 임포트 할 때 FBX라는 포맷이 거기 어디 써 있지 않거든. 근데 모든 파일에서 얘를 클릭하고 오픈하면 열려. 그 다음에 NWC가 나비속 그 나비속에서 열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GBXML은 친환경 쪽에서 쓸 수 있는 DB 정보로 넘어가는 포맷이고 혹시 친환경이나 그런 업체에서 GBXML로 주세요 라면 얘로 변환해서 주면 돼. 많지는 않아 생각보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아까 있지 IPC 파일을 열기도 하지만 IPC 파일로 저장도 가능해. 그 다음에 ODBC라는 게 있는데 ODBC는 DB 서버 같은 거야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BIM의 I가 인포메이션이잖아.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것들을 DB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걸로 추출해서 보낼 수 있는데 얘를 제대로 써서 운영한 시스템이 생각보다 좀 없어. 사실은 좀 아쉽게도. 그리고 얘를 이제 휠로 내리면 좀 더 내려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휠이 안 먹어.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삼각형 조그만 거 보면 마우스 갖다 대면 쭈르륵 내려오거든. 밑에 있는 거를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밑에 뭐가 있냐면은 자 이미지 파일을 보낼 수가 있어. 레빗에서 이미지를 만든 것만이 아니라 레빗에 있는 모든 뷰들은 이미지 파일로 다 나가. 시트 만든 것도 이미지로 나가. 다 나가. 그 다음에 이 보행 시선이라고 있잖아. 보행 시선은 얘는 웍스루라고 해갖고 동영상 내보내는 거야. 동영상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 레빗에서 만든 동영상이 그 다음에 보고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긴 한데 그 레빗에서 1람페어 형태로 수치 데이터를 엑셀 비슷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웹으로 보낼 수 있어. 1람페어라는 파일로 텍스트 파일로 나가. 아쉽게도 텍스트 파일로 나가. 엑셀로 안 나가고 텍스트 파일로 나가서 그 텍스트 파일을 엑셀로 다시 불러야 엑셀처럼 쓸 수가 있어. 왜 그걸 엑셀로 바로 나가는 걸 안 만들었지? 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걸 만들어주면 정말 편한데 사용자들은. 근데 다른 쪽 빔 툴들은 엑셀로 지원을 많이 해줘. 그래서 잘 찾아보면 얘를 엑셀로 바로 내보내는 애드온들도 찾아보면 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보내기에 그 다음에 옵션은 대표적으로 DWG, DGN, IFC들에 대한 설정 내보내기인데 이 설정 내보내기가 뭐냐면은 캐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 체계들 있잖아. 그러니까 레빗에서 나가는 그 객체들에 대한 레이어를 캐드로 보낼 때 어떤 레이어 이름으로 보낼 건지에 대한 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 살짝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보이니? 자, 여기 있는 거는 레빗에 있는 객체들 종류고 여기는 캐드에서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나갈 거다. 거기에 색상은 이렇다. 뭐 그런 식으로 레이어 캐드의 레이어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맞출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마다 IS 기준, 무슨 기준, 무슨 기준 있는 것들을 따라가. 근데 아쉽게도 국내 기준은 딱히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아. 여기도 또 문제가 좀 있어. 그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고 인쇄는 말 그대로 인쇄고 별거 없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PDF 드라이브가 딱 있으면 PDF 내보내기 딱 있으면 정말 좋은데 없어. 그래서 인쇄를 보내는 걸로 해서 인쇄하기로 해서 요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PDF 만들어주는 드라이브거든. 요거 선택해서 보내면 출력하는 거랑 똑같은데 출력이야. 그냥 출력을 하는데 그 출력 파일을 PDF로 만들어줘.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 얘가 그래도 얘를 인식해서 PDF 만들 때 하나의 파일로 보내주기도 해. 여러 장을.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나중에 출력하는 거 할 때 알려줄게. 하면 되고 자, 여기에서 당연히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옵션이야. 옵션 딱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오전반에 써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긴 한데 레빗 프로그램 처음 설치를 하잖아? 그러면 일반에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좌표라고 되어 있어. 처음에는 다들 좌표라고 되어 있어. 근데 지금은 아마 여기 있는 컴퓨터는 건축으로 되어 있을 거야. 오전반에 건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 얘를 여러분 건축이니까 건축이라고 바꿔줘야 돼. 꼭. 만약에 구조나 기계, 전기 뭐 이런 딴 쪽으로 바꿔주면 그 바꿔준 곳마다의 세팅으로 바뀌어. 그리고 이 좌표라는 말은 토목 분야를 얘기하는 거야. 토목 분야.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좌표는 토목 분야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 나머지 이런 구조, 기계, 전기, 배관마다 좀 다른데 일단은 건축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이게 협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이 파일에 어떤 객체를 건드렸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게 꼭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니셜이든 인지할 수 있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 정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얘가 오토데스크가 오토데스크 360 로그인 뭐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이걸 로그인하면 로그인 한 아이디로 바뀌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같은 경우는 요 하드웨어 가속이 있는데 그래픽 가속을 해주다 보니까 얘를 체크한 상태로 보면 좀 빨리 돌아가. 근데 만약에 체크를 끄잖아? 조금 느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얘를 체크해서 소프트웨어 가속을 하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그래픽 카드랑 프로그램이랑 좀 잘 안 맞을 때는 화면이 깨지거나 막 이상해지거나 보일 게 안 보이거나
잔상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헛가다 생겨. 그럴 경우에는 끄고 작업하면 돼, 얘를. 끄고. 그래도 끄고 작업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믿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배경 색상인데, 나는 요 흰색, 여기가 흰색 바탕이 정말 좋은데, 걔 중에는 이 흰색이 아니라 얘를 까만색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 까만색으로. 이거는 이제 캐드 쓰시던 분들이, 오토캐드가 까만색이잖아, 배경이.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하다고 까만색으로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셔. 근데 나는 하얀색이 좋아. 하얀색이. 이거 아니지? 그래픽의 배경은 하얀색.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로 또 바꿔도 돼. 필요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일 위치, 렌더링 등등 있는데 지금 당장 어차피 여러분들은 쓸 일은 별로 없을 거긴 한데 렌더링 잠깐 얘기해 주면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 렌더링 할 때 매핑 하잖아. 이미지 매핑 하거나 하잖아. 근데 이게 레빗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매핑 소스 가지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별도로 이미지나 매핑 소스를 만들었을 때는 특정 폴더에 넣어놓고 그 폴더가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 플러스 누르면 여기 눌러보면 경로를 지정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그 경로에 있는 이미지 매핑 파일을 땡겨다가 써. 근데 이게 그 파일을 다른 사람에서도 또 똑같이 렌더링 하려면 똑같은 경로나 똑같은 위치에 그 사람도 똑같은 경로를 잡아야 돼. 그래서 협업할 때는 얘를 중앙에 파일 서버에다가 경로를 잡아놓고 한 회사에서는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건 특별히 하진 않을 거야. 자기 컴퓨터에서만 할 거면 얘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파일 위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템플릿들 봤잖아. 템플릿 파일들이 어디 있다 라는 것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 필요하면 내가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었어. 나만의 템플릿. 그러면 얘도 아까 플러스 한 것처럼 얘도 플러스 해서 경로 지정해서 어떤 파일이다 하면 걔를 우리 처음 화면 떴을 때 뜨게 만들어 주는 거야. 기타 경로도 있고 나머지는 속썩이지 말고 그냥 요것만 해주면 돼. 일반 사항에 건축이라고만 얘는 꼭 한번 해주면 돼. 한 번만 해주면 돼. 프로그램 설치하고 아니면 내가 전공을 바꿨거나 건축인데 갑자기 기계나 토목이나 바꿨어. 그럼 바꿔줘야지. 그래야 될 거야. 하면 되고 자 아까 우리 건축 분야로 바꾼 게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 분야라고 해서 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클릭해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배관 좌표 다 뜨거든. 이게 만약에 좌표라고 돼 있었으면 모든 뷰를 생성할 때마다 기본 메인으로 돼 있던 뷰로 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좌표로 돼 있었으면 무슨 새로운 뷰를 만들면 이 분야가 다 그 좌표로 바뀌어.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 들어와서 건축을 다 하나씩 바꿔줘야 돼. 그런 문제도 좀 있어.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거 외에도 숨어져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해 줄게. 이제 화면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 밀리나? 자, 요 부분, 맨 위에, 맨 위에 있는 부분, 요게 뭐냐면은,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영어로는 아마 퀵메뉴 그런 걸로 될 건데, 자주 쓰는 걸 여기다 넣는다고 보면 돼. 자주 쓰는 거. 내가 계속 자주 쓰는 거. 우리 열기도 자주 쓸 거고, 저장도 자주 누를 거고, 그거 백이야, 백. 뒤로 들어가는 거, 특히나 요 3D 뷰 같은 거는 여기 찍어서 바로바로 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 바뀌지 않는 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특정한 걸 여기다가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뷰에 나 이거 창 나란히 놓고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얘 마우스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라고 클릭하면 아이고 잘렸네. 여기 싹 들어가. 딱 들어가고 빼고 싶으면 똑같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제거 누르면 여기서 빠져.
빠져. 얘 추가했다고 여기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고정인 거고. 그리고 또 여기 메뉴에서 요거 삼각형 눌러서 보면 자, 이런 것들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서 이거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하기도 하지만 자리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으면은 요 밑에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사용자화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저장하고 열기 버튼을 순서를 둘 바꾸고 싶으면 이 저장 부분을 위로 옮겨서 요 순서를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자주 쓰는 건데 그 자주 쓰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 삭제, 배열, 위치 같은 거를 맞춰서 조정할 수가 있어. 다시 돌려놓을까? 자, 돌려놨고. 자, 이게 나도 종종 보는 형상이긴 한데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신속 접근 막대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까다 있어. 그래픽 카드랑 뭐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자세히 보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여. 있는데 안 보여.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도 몰라.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메뉴 중에 보면은 여기 리본 아래 표시라는 게 있어. 리본 아래 표시. 자 리본은 요 리본 메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리본 아래 표시라고 딱 클릭하면 요 리본 아래 이게 생겨.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놨는데 안 보이는 경우는 아직 나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혹시 위에 있는 메뉴가 잘 안 보이면 잘 찾아서 밑으로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야. 그리고 여기 화면에 이게 아마 이게 위에 있었으면 여기 화면에 중간쯤 있을 텐데 얘는 뭐냐면은 이 앞에는 현재 파일 내가 열어놓은 파일 이름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는 여기 트레이스 탐색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열려있는 뷰를 여기다 표시를 해줘.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에 어떤 뷰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요 위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요거 내용을 보고서 어떤 파일에 어떤 뷰를 보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이게 중간에 갑자기 열어보면 내가 지금 어디인지 전혀 못 찾는 경우도 효과가 있거든. 요거 보면은 가장 편하고 자, 요거는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무슨 뭐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검색하면 검색해서 뭔가 찾아주는 기능도 있고 이거 이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해야 되는데 일부러 내가 지금 오로 해놨지만 여러분들도 오토스크에 다 가입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돼. 그래야 다른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다음에 뭐 라이센스 관리라든가 기타 이제 서비스 지원을 받는 거. 이게 서비스 메뉴인가? 그게 있고 사실은 여기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음표가 중요해. 물음표가. 도움말. 이 도움말이 중요한데 오토데스크 제품들이 이 도움말을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이렇게 뜨고 옆에 메뉴를 다 뜨잖아. 각각 설명들이 이게 다 떠. 이 뭐 색깔 있는 거는 누르면 다 글로 따라서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아까 내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얘기해 준 게 여기 있는 거 갖다 왔어. 내가 표현해 준 거야. PPT 있는 게. 그리고 동영상을 내가 따올 수 없어서 내비뒀는데 동영상 설명도 여기 또 있어. 그래서 요 튜토리얼만 잘 봐도 되는데 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찾아서 봐도 돼. 굳이 얘를 뭐 책 읽듯이 다 독파하려고 생각하지 마. 뭐 시간 있으면 해도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재미난 거는 마우스를 이 메뉴들 중에 딱 갖다 두면 설명이 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게 뭔 얘기 하나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어도 대충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어. 거기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 밑에 보면은 F1 누르라고 돼 있잖아. 거기서 F1을 띵 눌러주면 또 그 메뉴에 대한 헬프로 들어가. 바로.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보면 돼. 단 문제는 설명은 무지하게 잘 해놨는데 번역이 조금 엉망이야.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보면
자꾸 보면 이제 정이 들어서 그런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뭐 그런 거가 있고 그런데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한번 볼까? 이게 뭔지? 앱스토어네. 이거는 앱스토어가 딱 클릭하면 레빗에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어, 앱들이 여기 있어. 이 앱은 뭐냐면은 뭐 우리 스마트폰에 앱 깔듯이 레빗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있어. 근데 그게 레빗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레빗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레빗만 있긴 한데 레빗만 아니라 오토캐드라든가 오토데스크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애드온 형태의 앱들이 여기 다 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려놓은 거는 몇 개 없고 다 해외에서 올린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설계 방식과 조금 안 맞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혹 잘 찾아보면 재밌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혹가다 나타나. 의외의 것들이 좀 있어. 잘 찾아보면. 그것도 시간 있으면 한 번씩 보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칸이 조금 비어 있잖아요. 이만큼이. 자리도 좁은데 왜 이렇게 판을 만들어 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자, 내가 벽을 하나 딱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뭔가 떠. 이 옵션 막대, 옵션이 어떤 명령어에 대한 옵션 사항을 여기다가 보여줘. 여기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돼. 그래서 요 칸이 그런 용도로 필요로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명령을 실행했으면 명령어에서 나와야 되잖아. 그럴 때는 ES키를 한 번 누르면 작업하던 게 중지가 되고 한 번 더 ES키를 누르면 그 벽 그리기에 대한 명령어로 완벽하게 빠져나와. 그래서 명령어 취소할 때는 완벽하게 취소할 때는 ES키 두 번 눌러주면 돼. 그냥 더블 클릭하듯이.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취소 버튼을 눌러도 돼. 얘도 두 번 눌러야 돼. A스키 한 번 누르는 거랑 똑같아서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두 번 눌러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좀 있지만 뭐 키보드 쓸 때는 E스키 쓰는 거. E스키는 웬만한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취소하는 버튼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여기 특성창을 얘기를 할 건데 오토캐드에도 특성창이 있잖아. 근데 오토캐드의 특성창은 오토캐드는 엔티티 기반 설계이다 보니까 그 엔티티 하나에 대한 특성 값을 보여줘. 그러면 레빗은 객체 기반 설계니까 객체를 클릭하면 그 객체에 대한 특성 값을 표기해줘. 그래서 그런 엔티티냐 객체냐라는 차이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의 유사해. 여기에 있는 특성 값들은 대부분이 형상에 대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뭐 높이가 얼마만큼 된다, 그다음에 길이가 얼마나 다, 면적이 어떻다, 최적이 어떻다, 기타 정보 표현들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특성창을 인스턴스 특성창이라고 얘기를 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객체 특성창이라고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좀 다르게 유형 편집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유형 편집을 눌러보면 유형 특성 창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을 표기하는 방법이 유형 특성과 인스턴스 특성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 그래서 유형 특성 같은 경우는 어떤 타입에 대한 종류에 대한 특성 정보 값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데 얘는 어떤 크기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종류에 대한 것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 유형에 대한 것들을 모르기도 하지만 유형을 복제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기도 해. 그래서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 번만 바꾸면 같은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바뀌는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지. 예를 들어서 잠깐 살짝 보여주면 이렇게 해볼까? 자, 벽을 하나 내가 복사를 하는데 앞에서 복사하는데 하나 더 복사할까? 하고 자 얘는 내가 다른 벽으로 바꿔볼게요. 자 근데 내가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은 타입이야. 같은 유형이야. 근데 둘 다 선택 안 하고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폭이 350으로 돼 있거든. 근데 얘를 들어가서 폭을
말도 안 되게 한번 키워볼까? 900? 너무 크다 안 되는 거 아닐까? 바뀌지. 근데 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얘랑 같은 유형에 되어 있는 얘도 같이 바뀌어. 그러니까 유형은 같은 종류들은 같이 바뀐다는 거야. 근데 객체 특성은 객체는 각각 바뀌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높이 값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3D로 잠깐 보면 요놈하고 요놈은 같은 유형이야. 근데 요놈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높이 값을 6000으로 바꾸면 얘만 바뀌어. 얘랑 얘랑 같은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얘만 바뀌어. 그거는 여기는 인스턴스 객체에 대한 고유한 특성 창이기 때문에 고유하게 하나에 대해서만 값이 바뀌어. 그래서 이 인스턴스성과 여기 이중 특성에 대한 거는 성격은 계속 그려보면서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좀 이해할 필요도 좀 있어. 자, 그런 게 있고 자, 요 밑에 뭐가 있냐면은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있어. 프로젝트 탐색기. 이 프로젝트 탐색기도 탐색기? 탐색기. 누가 재밌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넘어갈게. 그 탐색기. 알고 있냐? 탐색기에 대한 유래를? 웃는 거 보니까 아는구나. 자, 그럼 넘어갈게. 여기 있는 뷰들은 그 얘기 했었을 거야. 빔틀 중에 레빗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을 하고 평면을 보는 거가 평면 위치에 카메라를 두고서 보고 있는 거야. 인면은 인면 위치에다 카메라를 두고서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카메라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 어떤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다로 관리를 하려면 그 관리를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보면 돼. 그거를 이름으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좀 해놓은 거야. 평면 위치에다가 두는 것들은 평면유 카메라들인데 평면 위치별로 이름을 다 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인면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단면이 없잖아? 단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 자, 여기서 뒤에 보면 단면이 있는데 단면을 클릭하고 딱 클릭하는 순간 여기에 단면이라는 게 생겨. 보면 벽체가 단면에 끊긴 게 보여. 이렇게. 자, 지금처럼 얘는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기호 상태로 단면이라는 거를 그렸지만 얘는 단면이라는 카메라라고 봐도 상관없어. 단면이라는 카메라를 생성을 했고 그거 뷰로 가면 그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화면이 보이는 거고 걔를 관리하기 위해서 단면도 0이라는 이름으로 부여해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야 찾기 편하니까. 얘는 찾기 편하라고 또 구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뷰 밑에 보면 범례라고 있어, 범례. 이 범례는 얘네들이 오토데스크가 이 범례란 말하고 요 밑에 좀 이따 얘기할 일람표하고 말을 좀 다르게 썼어. 범례는 여기서 말하는 범례는 우리 뭐 도면 혹시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면 보면은 기둥 일람표, 뭐 창호 일람표 이런 일람표들이 있어. 그거가 이 범례랑 유사해. 실제로 현장에서도 쓰이는 것도 기둥 일람표, 보일람표, 창호 일람표를 이 범례라는 쪽의 기능으로 많이 써. 그리고 여기 있는 일람표는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기둥 일람표, 보일람표, 창호 일람표가 알고 있는 일람표인데 얘 레빗에서 말하는 이 일람표는 수치 데이터들을 수출해서 일람 형태로 보여주는 거야. 리스트로. 자, 뭐냐면은 여기 기본으로 문 일람표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문을 몇 개 달아볼게 그냥 문이요. 문을 3개를 대충 달았어. 그러고 나서 물리별로 보면 문 3개 들어간 게 여기 쭉 보여. 쭉 보여. 자, 문을 좀 더 달아볼까? 다른 문으로 좀 달아볼까? 거기다가 한 2개 더 달아볼게. 달고 문 일람표 가면
5개가 보여. 심지어는 유형을 내가 선택해서 다른 걸로 바꿔주면 다른 걸로 바뀌어. 그래서 그럼 바뀐 게 여기서도 적용이 돼. 눈에 잘 안 띄는데 사이즈가 바뀌었어 이거. 이런 식으로 이 일람표라는 부분은 엑셀 비슷하게 리스트로 쭉 보여주는 형태를 레빗에서는 일람표라고 표현을 해. 우리 도면상에서 말하는 일람표랑 조금 다르지.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일람표 기능은 잘 쓰면 정말 좋아. 이거를 잘 쓰는 사람이 이제 고급지게 쓸 수 있는 길로 가는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시트는 말 그대로 우리 도면에 내가 도면도 주겠지만 도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출력하는 것들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얘를 새 시트 만들어서 그냥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빈 시트가 하나 생기고 여기에 아까 우리 평면도에서 일정 평면도를 드래그 놓으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단면도도 갖다 놓고 뭐 3D 뷰도 갖다 놓고 이렇게 그냥 배열하면 돼. 배열하고 치수 쓰고 글자 쓰고 표현하고 해서 뽑으면 돼. 이런 것들을 이 시트 한 장 한 장들을 관리하는 공간이 여기에 있는 시트 부분이 되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보여줘 같이. 뭐 이런 것들. 자, 패밀리라고 또 있지 밑에 패밀리라고 있는데 자, 이 패밀리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면서도 이 파일에 템플릿 파일을 열었지만 이 템플릿 파일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패밀리 리스트들을 여기서 보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가구에 의자 뭐 이렇게 있잖아.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면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 써도 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 바로. 그래서 여기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패밀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패밀리들은 기본은 내장되어 있는 거지만 없으면 또 불러오면 되는 거고 근데 이 패밀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구분돼서 있어 이렇게 가구, 경사로, 계단, 구조기둥, 구조계단, 구조 프레임, 뭐 난간, 덕트, 문 등등등 이런 식으로 종류 구분이 되어 있고 종류 구분된 거를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다고도 얘기해요. 여기서 보통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카테고리가 이제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임의대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IFC 표준 얘기했잖아. IFC라는 체계에서 빌드 스마트 협회에서 종류별로 구분을 딱 해줬어. 그래서 그 구분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 그 기준은 무조건 지키고 그거 이상의 것들은 지정을 하지 않는 것들은 오토스크에서 임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공간이 여기인 거지. 여기 패밀리고 자, 레빗도 오토캐드나 그런 것처럼 캐드로 보면 블록이지. 블록 같은 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어. 얘도 얘는 그룹이라는 말로 해서 만들고 만들어진 게 여기 포함이 돼. 한번 볼까? 요거를 의자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그룹을 만들면 이름 물어보고 확인 누르면 요게 모델에 그룹 1이라는 게 생기고 필요하면 얘 또 드래그해서 놓으면 여기도 있지만 여기 또 생겨. 뭐 이런 것도 되고 밑에 보면 레빗 링크 있잖아. 링크로 가져온 것들도 여기에 포함돼서 넣을 수가 있어. 포함돼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레빗 안에 들어있는 모든 뷰, 화면, 패밀리, 뭐 그룹 등등을 필터 탐색기라는 형태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말 그대로 탐색기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여기에 넣어놓았다고 보면 돼.
자, 요 밑에 것까지만 마저 하고, 잠깐 쉽게. 밑에 것도 중요한데, 그래픽에 대한 관련된 게 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 축척이야. 눈으로 딱 봐도 축척이라는 거 알지? 축척으로 되어 있고, 여기 리스트 중에 내가 원하는 축척으로 골라서 가면 되는데, 화면 변화는 없잖아. 화면 변화는 없지만 실제 축척은 바뀌었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스키 한번 볼까? 자, 이거 커진 거 보이니? 커졌어. 자, 얘가 50분의 1인데, 다시 100분으로 바꿔주면, 작아졌지? 자, 이 축척은 출력됐을 때에 대한 축척을 나타내주고 그게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상세 수준. 요거는 상세 수준은 평면에서 봐야겠다. 자, 상세 수준인데 지금 보면은 벽체들이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져서 딱 그랬잖아. 이게 복합벽이라고 하는데 뭐 마감, 구조, 뭐 단열재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들어가 있는데 이 상세 수준을 중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낮음으로 바꾸면 이렇게 퉁 안에 있는 내용을 싹 숨어버려. 이게 객체 기반 설계이면서 객체들에 대한 상세 수준을 바꿨을 때 표현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세 수준을 낮음으로 주면 굳이 안에 있는 상세 정보들이 필요 없으니까 껍데기 형태로 이게 투라인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중간을 딱 놓는 순간 이 정도는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높음으로 두면 바뀔까? 얘는 안 바뀌어. 이 벽체는 딱 낮음하고 중간 그 두 가지 레벨에서만 바뀌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할 건 아니긴 한데 이제 시스템 쪽에 파이프 그리는 게 있는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다가 내가 가로질러서 하나 그려볼게. 지금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이유는 이 파이프는 천장에 있는 파이프거든. 그래서 이 평면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 근데 이거 아마 파이프, 그러니까 MEP 쪽 템플릿으로 설정하면 보일 거야. 걔는 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D로 잠깐 보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파이프가 어디 있지? 요 선이 파이프야. 근데 지금 상세 수준이 중간이잖아. 중간으로 파는데 선으로 보여. 근데 얘를 상세로 놓으면 높음으로 두면 실제 파이프 두께로 보여. MEP 파이프들은 이렇게 보여. 상세로 봐야 보이고 그냥 일반으로 중간으로 두면 선으로 보여. 이게 건축 쪽에서는 철골이에요. 철골이 중간 누르면 선으로 보이고 상세로 높음으로 봐야 철골로 보여. 한번 볼까? 얘는 또 아니네. 선으로 보이는 것들이 평면에서 보이나? 또 안 보이네. 아니다. 이 철골은 그냥 중간으로 해놨네. 낮음으로 하면 선으로 보이고 중간으로 보이고 상세면은 그냥 내비두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중간이 제일 좋아. 하다가 그래 객체마다 좀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높음으로 두거나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비주얼 스타일 있지? 얘는 와이어프레임이냐 음선이냐 뭐 음영이냐 색상 일치냐 뭐 등등인데 캐드에도 요 비슷하게 다 있을 거야 요즘에는. 뭐 색상 음영 처리하기 색상 보이게 색상 보이게 하는 거고 음영 처리는 색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림자 효과까지 그림자가 수용되는 데는 좀 더 색깔이 진하게 보이잖아. 뭐 그런 것까지
가만히 된 거고. 자, 사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스케치업에 보면은 이미지 매핑 하잖아. 이렇게 써본 사람 안 써본 사람 있지? 안 써본 사람 있니? 스케치업 다들 써봤지? 안 써봤니? 어. 스케치업에 보면은 그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재료처럼 매핑을 하게 돼 있어. 근데 렌더링은 아닌데 매핑을 하게 되면 재료들이 보여. 근데 레빗도 사실적으로 하면 얘가 좀 시커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게 보이네? 이 콘크리트 이미지가 매핑돼서 보여. 이게 렌더링은 아닌데 이미지가 매핑된 걸로 보이는 형태. 그래서 내가 어떤 재료가 매핑돼 있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뭐 렌더링 별로 안 좋아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려면 사실적인 것까지 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레이트레이싱인데 레이트레이싱인데 얘는 이 화면에서 렌더링을 하게 돼 있어. 근데 하지 마. 이거 하면은 컴퓨터 특히나 여기 있는 컴퓨터들은 사용이 맞아가지고 아마 서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얘는 이 메뉴가 있긴 하지만 뭐 안 쓰는 게 가장 좋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은선. 얘도 기본적으로 은선으로 놓고 모든 걸 작업해. 형상이 중요하지 어떤 색상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필요한 경우는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그래서 상세 수준은 중간, 그래픽 수준은 은선. 딱 요거가 딱 좋아. 그 다음에 여기 태양 경로가 있는데 지금 꺼져 있어. 엑스표에서 꺼져 있는데 클릭하고 태양 경로 켜기 하면 뭐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그냥 현재 설정에서 놓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설정을 안 해서 그렇구나. 태양 설정에 가서 계속이라는 말이 실제 태양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위치가 서울에 날짜에 시간에 돼 있고 이 상태로 그냥 확인을 누르면 누르고 태양 경로 피기 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은 태양 궤도야. 우리 아까 서울로 정했으니까 서울의 그 날짜에 있는 태양 궤도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림자가 없지? 그림자는 그 옆에 있어. 옆에 그림자 키기 하면 그림자 나오고 태양을 움직이면 태양 움직인 대로 그림자가 투영되는 게 보일지. 간단한 일조 확인할 수도 있어. 대부분 일조하는 게 남의 건물에 그림자가 있냐 없냐 그런 거 판단하잖아. 그래서 요게 건물은 아니지만 의자가 건물이라고 치고 건물이 가리네 그림자에 그런 정도 판단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실제대로 할 거면 좀 더 실질적으로 할 거면 자 여기 날짜를 뭐 동지나 그런 걸로 맞춰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동지도 있네. 동지하면 동지 날짜로 바뀌어주네. 좋네. 어? 시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기준 내지는 수요일 기준이 있는데 얘를 하면 프레임 뭐 말 있잖아. 이게 일조 동영상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림자가 또또또또또 움직이는 걸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주면. 근데 이거는 작업할 때는 굳이 필요 없어. 그림자도 필요 없고 태양 경로도 필요 없어. 괜히 저것 때문에 용량 잡아먹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주전자 모양. 그러니까 렌더링 하는 기본적으로 다들 들어있는 주전자 모양. 아차.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설정하고 하면 레빗 안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어 있어. 렌더링 엔진은 맥스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근데 맥스에 쓰는 사람도 맥스 오리지널이 아마 멘탈레이인가 그런데 그거 안 쓰고 V레이인가 뭐 딴 거 쓰지? 넓은 그 라이노에서 쓰는 거랑 같은 걸로 쓸 거야 아마. 그게 좀 더 편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설정만 잘하면 멘탈레이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고 얘기해. 요거는 렌더링 할 때 일단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3D 집 모양의 자물쇠가 있는 아이콘이 있어. 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3D를 보고 있잖아. 자, 3D 조작할 때 그걸 안 해줬네? 우리 조작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휠 버튼 하면은 줌인 줌아웃 되고
마우스에 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게 펜 기능이 되잖아. 휠 기능이 있거든? 휠 기능은 시프트 버튼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 이게 휠 기능? 이게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능인데, 자, 이게 어떤 뷰를 내가 찾고 작업할 때는 정말 좋은데, 하다 보면은 이 화면으로 고정을 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 거기서 안 움직이고. 그럴 때 쓰는 게 요 밑에 집 있고 자물쇠 잠그는 거. 딱 클릭하고 방향 저장 및 뷰 잠금이라는 걸 딱 클릭하면 클릭하면 뭐 어떤 이름을 할 거냐 물어봐. 뭐 하나 두고 확인 누르면 이 화면은 잠긴 거야. 휠 기능으로 안 움직여. 한번 해볼까? Shift 누르고 휠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안 움직여. 근데 휠로 돌리기만 하면 줌인 줌아웃도 되고 펜 기능까지는 돼. 단지 돌아가는 것만 없어진 거야. 이렇게 해야 뭐 치수를 그리거나 텍스트를 쓰거나 했을 때 안 섞이고 그냥 잘 쓸 수가 있어. 요거는 요 고정시키는 거는 도면을 할 때 좀 많이 쓰는 편이야. 실제 작업할 때는 별로 안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안경인데 임시 숨기기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경은 작업 중에 뭔가를 잠깐 끄고 싶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문 하나를 잠깐 끄고 싶어. 문 뒤에 이렇게 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문을 지우는 게 아니라 문을 선택하고 이 안경 모양을 딱 클릭한 상태에서 요소 숨기기라는 걸 딱 클릭해주면 문이 숨어버려. 숨어버리면서 이 테두리에 하늘색 선으로 띠가 생기잖아. 이거는 지금 현재 뭔가 숨겨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근데 이때 숨긴 거는 진짜로 숨긴 거가 아니라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 출력을 하거나 데이터를 보내잖아? 여기 있던 문은 그냥 있어. 그냥 나타나. 이거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잠깐 작업 중에 숨길 때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벽체를 숨기고 싶어. 클릭하고 요소 숨기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돌아오는 방법은 클릭하고 임시 숨기기 분리 재설정하면 다시 돌아와. 완전 초기 상태로. 자, 근데 내가 이 벽이 지금 3개 그려져 있잖아. 벽들만 다 숨기고 싶어.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종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방법은 벽을 3개 다 선택하고 아까처럼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하고, 이 안경 클릭하고, 카테고리 숨기기를 하면, 벽들은 다 숨겨져. 그러니까 벽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벽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했다는 거랑 똑같고 카테고리 숨기기는 벽이라는 카테고리들을 숨기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거고 반대로 벽을 하나 선택하고 자 숨기기를 했는데 분리를 하면 분리는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꺼지는 거야. 그래서 카테고리 분리는 그 카테고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끄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해보면 자, 벽체 3개는 내비두고 안에 있던 문하고 앞에 있던 가구들만 꺼졌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작업할 때 상당히 좀 많이 쓰는 편이야. 잠깐 껐다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옆에는 정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숨겨진 요소 표시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뭐냐면은 자, 앞에 안경으로 숨긴 거는 임시로 숨겼기 때문에 어차피 원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냥 내보내도 그대로 있고 근데 임시 숨기기가 아니라 진짜로 숨긴 경우가 있어. 진짜로 숨긴 경우가 그럴 경우에 찾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의자 하나를 내가 숨길 거야. 하나 숨길 거야. 숨겼지? 좀 이따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어딘지 찾아야 될 경우에 이 정보를 딱 클릭하면 여기 숨어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서 한번 살려야 되잖아.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로 뒤에서 숨김 해제 요소 빨간 거 없어지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다시 돌아와. 그래서 살리는 거야. 근데 아까 숨긴 게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에서 숨기기라는 게 있어. 근데 숨기는 방법이 요소, 카테고리, 필터 있는데 아까 내가 요소로 숨겼거든? 요소로 숨길 것들은 찾을 방법이 없어. 근데 만약에 카테고리로 숨길 경우에는 찾을 방법이 있거든? 뭐냐면은 카테고리로 숨기면 의자들은 다 숨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이 가시성 그래피라고 이제 화면에 대한 보고 끄고 키고 하는 것들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따가 얘기할 거야 한 번 더. VV로 치면은 단축키가 VV인데 화면에 대한 가시성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 가구가 체크가 꺼져 있어. 이 얘기는 가구가 꺼져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를 가구라는 걸 클릭하고 켜주면 가구가 나타나. 그냥 카테고리라는 요소를 한 번에 꺼버리면 그것들은 아까 가시성 그래픽이라면서 확인이 가능해. 그 종류가 꺼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가구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 요소로 꺼버리면 나머지 가구들은 그냥 있잖아? 아까 가시성 그래픽을 볼까? 여기 보면 가구는 체크가 돼 있어.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어떤 가구가 숨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확인하는 방법이 요 전구 모양 얘라는 거지. 얘를 클릭하면 숨어져 있는 것도 다 찾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자기가 혼자 작업할 때는 이제 이걸 쓰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은. 내가 뭐 숨겼고 뭐 켰는지 대충 다 아니까. 너무 오래전에 한 건 모르겠지. 근데 다른 사람이 했던 걸 받아서 보거나 쓸 때는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상한 거 그려놓고 숨겼는지도 모르잖아. 그때는 얼른 이걸 딱 켜보면 아 여기 이렇게 숨겨놨구나라는 거를 찾고 얘를 확실하게 보이게 할 때는 해제시켜서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아까 봤더니 뭐 이상한 거 본 거 봤어? 얘 철골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얘가 뭐냐면은 이 철골 보는 구조 객체거든. 구조 객체에는 해석선이라는 게 들어있어. 구조 해석을 위한 해석선이 들어있는데 그 해석선들은 건축 모듈에서는 꺼져 있어. 그래서 이게 꺼져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혹시 얘를 살리고 싶으면 선택해서 뭐 오른쪽 마우스에서 살리면 돼. 구를 필요는 없겠지 우리가. 그냥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뭐 밑에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화면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뷰 큐브가 있는데 뷰 큐브가 뭐 캐드도 있고 다 있어. 오토캐드도 요즘에 이거 쓰잖아. 다 쓰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뷰드로 가고 그러면 되는데 오토캐드랑 좀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데 얘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딱 해서 보면 다른 건 뭐 비슷할 거야. 비슷한데 뷰 조정이라는 게 하나 있어. 뷰 조정. 이 뷰 조정은 중에 평면도를 딱 보면 평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는 평면도를 여기 똑같이 뜨거든. 근데 이 중에 내가 1층 평면도라는 걸 딱 선택하면 뭔가 싹 하면서 싹 바뀌고 내가 3D로 딱 보면 이렇게 나타나. 이게 뭐냐면은 아까 1층 평면도 선택했잖아. 1층 평면도 바운더리까지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판넬 할 때 많이 그거 쓰지 않냐? 뭐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D로 딱딱 할 때 이런 거 갖다가 쓰는 방법도 있어. 그렇게 쓰는 건데, 자 얘는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1층의 평면도에 뭐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1층 평면도에 대한 비유 범위라는 게 있어. 비유 범위. 자, 우리 평면도 그릴 때는 바닥에서 1200 떨어뜨린 데서 잘라서 보는 거잖아. 그 잘라서 보는 위치가 여기야. 그리고 하부는 0레벨까지 보겠다라는 거야. 0레벨까지. 0레벨보다 더 밑으로 볼 거면 값을 더 내리면 돼. 그리고 윗부분은 2300까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3D로 본 단면은 이 맨 밑에 값하고 맨 위에 값 있잖아. 그거 바운더리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값을 바꾸고 나서 다시 쟤를 만들어주면 바뀐 대로 가. 아쉬운 거는 연동이 안 된다는 게 아쉬운 거야. 연동이 되면 좋겠는데 연동은 안 되더라고. 이 박스가
평면 가시성 깊이 조종하는 대로 얘가 따라서 자동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 그래서 이것도 그 상에 맞춰서 잘 조정하면 되고, 이 박스는 3D 뷰에 요거 단면 상자 보기가 체크가 자동으로 돼. 얘 끄면 사라져. 다시 키면 아까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초기화돼서 생겨.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 위에 메뉴에 대한 것들을 또 한번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자.